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는 7년 정도 되었고 지금은 공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여자 팀장 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력 이전에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입니다. 그들의 모진 말들과 이혼 협박에 저는 생존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이를 앙다물어야 했었거든요. 다행히 그 결과가 좋아서 지금의 당당한 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이혼 전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늘 구박덩이였습니다. 행복해할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삐걱거리게 된 데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직업 그리고 나아가 부모님의 직업 때문이었죠. 결혼 전에 저는 인터넷 신문사의 문화부 섹션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은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말한 것은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자라고 해서 모두 언론고시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은 것은 아닐진데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라고 하니 대단하게 보신 것이었죠. 그리고 저의 부모님 직업을 물었을 때 학교에서 일하신다고 말했을 뿐인데 거기에도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의 부모님을 학교 교사로 생각하셨던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셨고 어머니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계셨던 것인데 말이죠. 결혼 즈음에 그 사실을 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기 결혼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대형 신문사의 기자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이 학교 교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괜히 자기들이 오해해놓고 저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나는 삼류신문사의 비정규직 기자이고 아버지는 학교에서 청소 노동자시고 어머니는 학교 급식실의 조리원이다라고 말했어 있었던가 봅니다. 결혼할 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어야 했는데 덮어놓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추진하면서 저와 저의 집안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았던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 부모님이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길래 정직하게 답변했을 뿐인데 그 일로 사기 결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어머니의 단골 미용실 아주머니가 다리를 놓아주셨죠. 의리 미용실 아주머니들이 다리를 놓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잘 알아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너서 공 던지듯이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류의 맞선이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 거의 없이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맞선을 본 경우였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았습니다. 저는 맞선에서 남편의 나이를 확인하자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대충 성의를 보인 후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35살을 넘겨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편과의 나이차 때문에 결혼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남편의 진정성 있는 구애에 넘어갔고 그제서야 남편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였죠.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이 좋다고 할 만큼 제게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의 직업이나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지나가도 물어보고 상세하게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죠. 별 문제없이 상견례 마치고 번개불에 콩 굽듯이 시어머니 주도하에 예식장 잡고 전셋집 구하고 혼수 장만하고 결혼식이 코앞일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랑 따로 만나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지금 너희 사는 데가 꼭 임대 아파트 같다고 하더라고.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시라며. 그런데 형편이 좀 어려우시니? 아들이 뭘 알겠냐만 아파트가 너무 허름하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 낡았다던데. 우리 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학교에서 근무하시지만 교사가 아니시라고 말해야 했죠. 저는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그다지 창피함은 없었는데 그날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시게 된 것인지 의아하더라고요. 맞선이지만 서로 애틋한 마음이 있고 결혼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하는 것인데
부모님 직업이나 저의 가정 환경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집에 넉넉지는 않았어도 혼수며 결혼식 비용이며 적당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창피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신은 왜 속인 거냐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교사라고 말한 적 없다. 학교에서 일하는 게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 않지 않았느냐. 상견례 할 적에도 그리고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그런 말 없지 않았냐고. 그렇게 반박했더니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시댁에서는 자초지종에 대해 물어보시기에 남편에게 말했던 그대로 답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치시더니만 사기당했다면서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계속 눈치를 주었는데 남편도 외면하더라고요. 그럼 뭐야? 기자라고 했던 것도 뻥이었네?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라고? 그것도 삼류 인터넷 신문사? 니네 부모 직업 숨긴 것도 모자라 네 직업도 숨긴 거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친척들에게 교육자 집안 출신이라고 말했는데 기껏 청소하고 밥하는 사돈이라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기껏 너 같은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이 결혼 업자 이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한바탕 살풀려도 한 실정이었는지 흥분에 흥분을 넘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야 했고요.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래야 하는지 서럽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시어머니 통곡에 가라앉을 무렵에 지금에 와서 이 난리가 무슨 소용이냐며 이미 결혼식도 준비도 다 했고 더군다나 저와 남편이 다행히 정이 들었다고 하니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뿐이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는 시댁에 찾아가서 오해였다. 딸 자식 잘못 키웠다. 너그러이 용서해달라 하시면서 읍소를 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모진 말을 퍼부으면서 결혼 허락하는데 만약 결혼 후에 밉보일 행동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긴 싫다면서 파혼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이미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소문 다 내놨는데 지금 파혼하면 혼사께 막힌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도 곧 있으면 30인데 이번 일로 제가 망가질까 노심초사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냉랭함을 넘어 서리빨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저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아서 신혼 때는 다른 신혼부부와 비슷하게나마 행세했던 것 같습니다. 한 1년은 부부 사이가 나빴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사사건건 제 흠을 잡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남편도 제게 곧잘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어쨌건 결혼 전에 네가 우리 집에 거짓말 친 것은 사실이니까 본가 어머니가 뭐라 해도 그냥 참고 들어. 그리고 어머니 비위 좀 건들지 마라. 어머니가 당신에 대한 심교도 안 좋은 데다가 계속 뭐라 하시니 나도 지친다. 너한테도 정 떨어진다고. 제발 좀 잡소리 안 나오게끔 하자고. 집안에서 구박덩이로 사니 바깥일이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니던 인터넷 신문사에서 계약 만료로 직장을 잃었죠. 설상가상으로 결혼 1년 만에 임신했지만 시어머니 계속되는 갈굼과 실직의 스트레스가 겹쳐서 아이도 잃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 최악을 경험했죠. 그 뒤로 몇 개월 실의에 빠져 있다가 간신히 모 신문사에서 생활경제 섹션의 기자로 취직이 되었고 백수 신세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어머니의 갈굼은 더욱 심해졌었는데 저희 자존감을 대놓고 깎아내리곤 했었죠. 아이고 이제 백수 돼가지고 내 아들 피 빨아먹고 살면서 뱃속 애까지 잃고 너는 도대체 쓸모있는 구석이 어디 하나라도 있긴 하냐? 그때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기대를 하고 결혼시켜서는 내가 내 발등을 찍었는지 몰라. 남들 다 있는 며느리 복이 왜 나만 없나 몰라? 이런 것을 두고 가스라이팅이라죠. 지속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정신 공격을 당하고 보니 감히 반격할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희한하게 눈밖에 나지 않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했었습니다. 생활경제 섹션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사거리도 많았고 급여도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았어요. 여윳돈 생긴 만큼 시어머니에게 한 번씩 용돈 찔러주니 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용돈 주니 덜 갈구는 것은 좋았는데 결국 돈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돈은 들지 몰라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덜 듣게 되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렇게 살 얼음판 걷듯 시어머니 눈치 살펴가며 남편 챙겨가면서 책 잡히지 않게 살았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진 않았고 남편 나이가 40쯤 되니 시댁에서 언제 아이 갖는 거냐며 성화였죠. 자연적으로는 힘든 것을 직감하기도 했고 더 나이를 먹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국 의학의 도움을 빌리기로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며 정밀 검사해 볼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더 큰 병원에서 갑상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진단 결과 듣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한바탕 울며 말했더니 남편도 놀란 듯 그날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홀로 거실에 앉아 훌쩍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죠. 아씨 놀래라. 기진처럼 왜 그러고 앉아있어. 정신 맞게 왜 이래. 배고파. 밥이나 줘. 당신 그 이야기 듣고 밥맛 없어서 점심 굶었더니 배고파 뒤지겠네. 그리고 그거 이름만 암이지 별것 아니더라. 보험 알아보니까 진단비로 2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만큼 약한 암 아니겠어? 근데 너는 왜 하나부터 열까지 왜 그 모양이냐? 늦게나마 시술해서 애 가지려 하는데 참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네가 재수가 없는 건지 부적이라도 하나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밥이나 줘. 위로를 받았던 제가 바보 천치였던가 보더라고요. 많지도 않고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도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이 와중에 밥 타령만 한다고 잔소리하고 방에 들어가 서럽게 울었네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더라고요. 갑상선 암이래요. 그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애는 무슨 이제 못 낳지 뭐. 엄마도 그만 포기해요. 마누라 복 없는 놈이 무슨 아이 복이 있다고. 지금 방에 들어가서 질질 짜고 있으니까 내일 통화하세요. 나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고파요. 밥도 안 해놨어. 라면 끓여 먹어야지 뭐.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병자인데 지도 기분은 안 좋겠지. 이건 사이코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우던 강아지도 아프면 걱정되고 마음 아픈 게 인지상정인데 제가 암에 걸렸는데 애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다니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암에 걸린 것이 빌어먹을 남편과 시댁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통화를 끝낸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뻔하게 좋은 소리 나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씹었습니다. 끈질기 시어머니는 10번 넘게 전화를 해대고 남편의 방문을 벌컥 열다니 전화 좀 받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엉겹결에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부터 쳤습니다. 뭐 잘났다고 전화를 안 받고 저 지랄이야 지랄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거 좀 아프다고 이 시어미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지난번도 유산했을 때 바로 시험관 하라고 했냐 안 했냐. 그때 했으면 아이라도 하나 낳았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 대 끊기게 해놓고 지금 눈물이 나오냐고. 네가 네 잘못을 아는 애 같았으면 무릎 꿇고 석고 대죄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일하다 들어온 네 남편 밥도 안 차리는 그 못된 심보는 뭐냐. 이제 아프니까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그따위로 나올 거면 당장 이혼해. 내 아들 신세 더 이상 망치러 들지 말고. 암 진단을 받은 날 당일 남편과 시어머니 행태였습니다. 가뜩이나 저도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던 상황이라 더 이상 멍청한 짓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씩씩대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모자가 미치신 거예요? 그게 암 진단 받은 며느리에게 할 소리냐고요. 노막 나셨으면 병원이나 가보세요. 불난 집에 기름 뿌려서 2번 죽이지 마시고요. 이혼해 드릴 테니까 빌어먹을 모자끼리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날벼락이나 맞아라. 전화기 너머로 돼지 멱다는 소리로 이년저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방문 열고 빼꼼히 쳐다보던 남편이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옷까지 몇 개 챙겨서 집을 나섰죠. 그 와중에 라면을 먹는 남편에게 손에 잡히는 화분인가를 던졌던 것 같아요. 식탁 위로 떨어지면서 라면 냄비를 뒤엎은 것은 물론이고 식탁 유리가 박살 나더라고요.
저는 손 동작으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어요. 남편 놈 처음엔 너무 감정적이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점잖게 말하더니만 판사 앞에 가서는 집 나오던 그날 제가 물건을 던져서 라면 국물이 엎어져서 화상을 입었다고 팔을 보여주더라고요. 진물이 나오는지 붕대를 감고 있긴 하더군요. 판사는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은 자유라고 했지만 끝내 진단서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딴 데 가서 상처 입어놓고 치졸하게 라면 국물로 화상 입었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늦었지만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이자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댁에서 심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었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변에 잡것들이 없어지니 정말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병원 쪽 홍보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니던 신문사를 관두고 홍보 쪽 일을 하다가 중공무기관에서 홍보부서 공채가 있었고 팀원으로 들어갔다가 부서장에 관두는 바람에 엉겁결에 팀장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막혔던 눈이 팡팡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소식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었고 듣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금 들어오고 나서 전화번호도 바꾸어 버렸죠. 그러다가 재작년에 친정엄마를 통해서 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무시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전화가 와서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답니다. 친정엄마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연락 좀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하니 전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야속하다느니 매정하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은 이유는 전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였습니다. 저랑 이혼한 전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저를 그리워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몇 개월 전쯤에 교통사고가 났고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관두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전 시어머니가 하도 병문안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기에 그놈의 정에 이끌려 잠깐 다녀왔습니다. 전 남편은 재활병원에 있더군요. 교통사고 나면서 척수 쪽이 다쳤는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보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혼한 지도 한참 지났고 저도 나름 잘 살고 있었기에 전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간병을 하다가 저를 보고는 손을 잡으면서 눈물바람을 하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끼쳐서 밀쳐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는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 전 남편에 대한 연민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는 본체 만취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전 남편 한다는 소리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보험 보상도 안 되고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얼버무렸지만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자기 혼자 보호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차가 전복된 모양이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대충 상황 파악이 끝났는데 전 시어머니란 작자는 눈치도 없이 전 남편이 몇 년 동안 저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 몸이 많이 상했다면서 이제라도 다시 잘 살아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또 노망난 말씀을 하시네요. 아직도 머리 검사 안 받아보셨어요? 거짓말도 작작 하세요. 원래 이 사람 술도 잘 못 마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 몸은 얼마나 생각하는데 술로 몸을 망치겠어요. 딱 보니 술 먹고 대립이 아까워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들이받은 모양인데 반 병신 되고 나니까 똥수바 들 사람 필요해서 저를 찾은 거 아니에요? 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윽박 지르면 벌벌 떨던 바보 천치 아니라고요. 세월 가는데 사람 변하는 줄 모르시나 봐요. 당신도 그래. 이혼할 때도 찌질하게 위자료 몇 푼 깎으려고 라면 국물에 화상 입었다 어쨌다 했으면서 반신불수 되고 나니 네 밥 차려줄 사람 필요해서 예정에 기대보려고? 그때 이미 오만정 다 떨어졌고요. 나는 지금 아주 세상 편하게 살고 있네요. 내가 왜 천국 놔두고 지옥에 다시 뛰어들 거라 생각하는 거지? 다리만 문제가 아니라 당신 머리도 문제네. MRI 한번 찍어봐. 이런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들 마요. 특히 아줌마 꼴 좋네요. 사랑하는 아들내미 바지가랑이 평생 붙잡고 사시게 생겼어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시지. 이미 배는 태평양에 나갔는데 이제서 불러들이시려고요? 불러들일 배 기름값이나 있어요? 저 몸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과거를 잊고 억울했던 기억도 추억인 양 살고 있는데 제대로 불을 지르더라고요. 가끔씩 이혼 전에 너무 얌전하게 물러났었나 하고 후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빌어서 한풀이 한번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의도해서 복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인과응보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갑상선암 이후로 한쪽 갑상선을 완전 제거하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수술에 영향이 거의 없네요. 혹시 책을 듣는 분들 중에 아프신 분 있거든 마음 차분히 대응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